다시 젊어진 듯 가볍게 걸어보고 싶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다리에 힘이 꽉 차길 바라시나요? 약도 비싼 보충제도 아닙니다. 오늘 식탁에서 골라 드시는 것만으로 잃어버린 근육의 시간이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근육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난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리 근육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엔진이 약해지면 차가 못 달리듯 근육이 줄면 몸이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자꾸 비틀거리고 작은 상처도 더디게 났습니다. 많은 분이 밥은 잘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하고 의아해하시죠. 답은 간단합니다. 칼로리는 들어왔지만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이 부족했던 겁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밥은 3끼 꼬박 챙겨 드시면서도 고기는 더부룩하고 콩은 가스가 차서 피하다 보니 정작 단백질이 턱없이 모자랐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꾸준히 운동하시던 분도 단백질이 모자라면 허벅지 근육부터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허벅지 앞쪽의 큰 근육, 바로 뇌갈래근이 약해지면 걷기,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죠. 그런데 반대로 소화가 편하고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매일 챙겨 드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식단만 바꿨을 뿐인데 3개월 만에 허벅지 근육량이 늘고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보충제 필요 없었습니다. 약 아니었습니다. 그저 식재료를 바꿔 드셨을 뿐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은 자연스레 떨어집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드시던 기름진 고기도 지금은 속이 더부룩하고 체하기 쉽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느냐 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내 위장에 부담이 적고 몸에 쏙 들어오는 단백질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슈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 덜하고 무엇보다 소화와 흡수가 좋은 진짜 단백질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식품은 당뇨가 있으신 분이 특히 주의할 점도 함께 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바다에서 건너온 작은 보물, 말린 새우입니다. 국물 낼 때 한 줌 넣고 많은 재료로만 알고 지내시죠. 하지만 말린 새우는 작은 몸집에 단백질이 아주 진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칼슘과 아연도 듬뿍이라 근육뿐 아니라 뼈와 면역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기름지지 않아 속이 편하고 잘게 부숴 반찬이나 국, 볶음에 슬쩍 넣으면 치아가 불편하신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진료실에서 말린 새우를 식탁에 자주 올리도록 도와드렸던 할머님이 계십니다. 보충제는 먹을 때마다 속이 불편해 결국 포기하셨는데 말린 새우로 국과 반찬을 챙겨 드신 지 3달 뒤 시장에 갈 때 지팡이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선생님,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와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핵심은 맛있게, 자주, 적당히. 밥 지을 때 한 줌, 미역이나 시금치 무침에 살짝, 계란말이에 송송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속 편한 흰살 단백질의 대표, 황태북어입니다. 많은 분이 해장국으로만 떠올리지만 사실 황태는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탄탄한 어르신 맞춤 식재료입니다. 얼리고 녹이고를 반복해 말리는 과정에서 살결이 부드러워져 소화도 훨씬 쉬워집니다. 아침에 뜨끈한 황태국 한 그릇이면 위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근육이 당장 쓸 에너지를 받습니다. 조리할 땐 소금은 최대한 줄이고 물을 함께 넣어보세요. 무에는 소화를 돕는 성분이 있어 단백질 흡수가 더 부드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담백하게 끓여 드시면 혈압 걱정도 덜 수 있고 식사 후 나른함 대신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는 들에서 나는 검은 보약, 썰이태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진한 껍질에 든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튼튼히 하고 눈 건강도 돕습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만 볼 게 아니라 피가 잘 돌 수 있도록 혈관도 함께 돌봐야 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영양이 근육까지 제대로 가지 못하니까요. 검은 콩은 이 둘을 동시에 챙겨줍니다. 소화가 약하시면 한번 삶아 밥에 섞거나 살짝 볶아 고소한 간식으로 드세요. 치아가 불편하시면 콩가루처럼 곱게 빻아 우유나 두유에 타서 아침에 드시면 간편하고 흡수도 좋습니다.
단 한 번에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찰 수 있어 작은 컵반 정도를 나눠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당뇨가 있으신 분은 콩조림처럼 달게 조리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단맛은 혈당에 부담을 줍니다. 싱겁고 담백하게 이게 정답입니다. 이제 어떻게 먹으면 더 잘 흡수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음식에는 궁합이 있습니다. 말린 새우에 시금치를 곁들이면 칼슘과 단백질 활용이 더 높아집니다. 황태국에는 물을 그래야 위가 편하고 흡수가 매끄럽습니다. 검은 콩에는 들기름 한 방울, 좋은 지방이 더해져 몸 안에서 보호 성분이 오래 머물고 혈관과 근육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양이 좋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무작정 섞으면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짜게 조린 콩조림처럼 소금을 많이 쓰면 콩의 이점이 희미해지고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담백하게 부드럽게 과하지 않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제 오늘 제대로 된 단백질을 먹었나? 혹시 밥에 김치만 드시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은 조금씩 줄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근육은 돌볼수록 응답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몸은 정성에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을 내 위장이 편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채우면 내일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실천입니다. 30일 챌린지를 제안드립니다. 한 달 동안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말린 새우, 황태, 검은 콩 중에서 하루에 하나 이상을 꼭 식탁에 올려보세요. 아침엔 무 넣은 담백한 황태국, 점심엔 검은 콩 섞은 밥 한 공기, 저녁엔 말린 새우 넣은 채소볶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이면 충분합니다. 처음 일주는 이게 뭐가 달라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2주, 3주가 지나면 느껴집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빨라지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한결 수월하고 아침에 눈 뜰 때 몸이 가볍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걸 내 몸으로 확인하시면 단백질이 왜 모든 약의 바탕이라 하는지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근육이 있어야 혈당도, 혈압도 자리를 잡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약의 효과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한방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고기를 매일 먹는데 왜 힘이 없지 하신다면 기름기 많은 단백질이 위에 오래 머물러 흡수가 더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향을 바꿔보세요. 부드럽고 담백한 단백질로 소화가 편안한 방법으로 많이가 아니라 잘 흡수되게 한 번의 과식보다 매일의 한 줌이 근육을 지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식탁을 살짝만 바꿔보세요. 국물 낼 때만 쓰던 말린 새우를 반찬 속 주인공으로, 해장용으로만 알던 황태를 아침 근육국으로, 가끔 콩조림으로만 보던 검은 콩을 담백한 밥친구로. 한 숟가락, 한 젓가락이 모여 무릎을 지키고 허리를 세우고 다시 힘차게 걷는 당신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30일 챌린지, 저도 동참합니다. 함께할 동지가 많을수록 더 멀리, 더 건강하게 갑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약국 진열대도 비싼 보충제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당신의 활력이 제 활력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힘찬 하루 보내세요.